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월세부자입니다. 벌써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. 권리 분석, 그다음에 임차인 분석에 이어서 오늘은 배당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배당표를 미리 짜보는 게 필수는 아니지만 이 배당도 계산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. 왜냐하면 혹시라도 다 배당받지 않는 그 점유자가 있다고 하면 이제 명도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을 수도 있고,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럴 일은 없지만 선순위 임차인이 뭐 소액 임차인일 경우에 다 배당을 받는 줄 알았더니 이제 배당 계산을 하지 않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낙찰받고 났더니 배당받지 못해서 그 금액을 인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배당표는 직접 한번 실제로 우리가 입찰을 할 물건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직접 배당표를 작성을 해보고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. 이 배당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경매 물건을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그 입찰가만큼의 이제 낙찰 대금을 납부를 하겠죠. 법원에다가. 그러면 이제 법원이 그 낙찰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어, 채권자들에게 돈도 나눠주고 그다음에 법원에서는 또 이 경매 사건을 진행한다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어, 들었을 거니까 그런 이제 경매 집행 비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그 외에 이런 식으로 순위에 의해서 각각의 그 비용들을 차감을 합니다. 그리고 순위를 따져보면 낙찰 대금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돈은 이건 영순이에요, 영순위. 법원에서 사용한 그 경매 집행 비용. 통상적으로 이제 그 매각된 매각 대금의 2%, 3%, 5%까지도 있긴 하지만 그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필요비 유익비는 그 부동산에 투입이 된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는 데 사용된 비용을 말하거든요. 이 필요비 유익비가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이제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주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임차인 그 분석에서 배웠죠. 최우선 변제금. 소액 임차인일 경우에는 가장 먼저 그 보증금 중에 그 최저 한도 내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있게끔 법적으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이제 변제를 해줍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임금 채권도 동일한데요. 만약에 임금 채권이 있다고 하면 이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제 그 임금 채권을 먼저 지불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. 근데 보통 이제 임금 채권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. 뭐 채무자가 사업자라든지 어떤 뭐 사업체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 직원들에게 임금이 사정이 안 좋으니까 집도 넘어갔겠죠. 그다음에 임금이 밀려서 그런 어떤 이제 소송을 통해서 뭐 압류 가압류를 진행을 해서 이제 그 임금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있을 수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거는 당해세인데 그 경매로 나온 물건에 부과되어 있는 세금이 있다면 가장 먼저 그 차감을 하게 됩니다. 배당으로. 이러한 이러한 것들이 다 차감이 되고 나면 통상은 이제 거의 없어요. 경매 비용 말고는 일반적인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는데 이런 것들이 차감되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도 뭐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경우에 배당을 요구했을 경우에 배당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조세 채권,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매겨진 세금이 아니라 이 채무자에게 어,
체납되어 있는 그런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 날짜를 따졌을 때 이 채권 간의 그 관계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배당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. 배당은 이제 보통 이제 물권과 채권으로 나눠서 배당을 해주게 되는데, 이 좀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. 물권이 뭔지. 채권은 이제 다들 아실 텐데, 돈을 받아야 될 권리죠. 채권. 어, 이 물건과 채권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물권은 그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물건에 대한 권리. 그러니까 이 물건을 처분함에 있어서 이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순위가 높겠죠. 그래서 이 우리나라 법에는 이 물권 우선주의라는 게 있습니다. 배당을 할 때 이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안분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배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우선 배당을 하게 돼 있고 그냥 독보적입니다.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을 가진 이 권리를 가진 채권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근저당이라든지 전세권, 뭐 가등기 뭐 이런 식으로 이 물건이 설정이 돼 있으면 그 채권에게 전액이 만족될 때까지는 다 가져갑니다. 음. 근데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못 받아도 어쨌든 그 물건이 이 경매로 인해서 이 소유권이 낙찰자로 이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배당으로 다 그 채권이 회수가 안 돼도 이 물권은 소멸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 채권자가 채권 금액이 이 감정가보다 높더라도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물권도 결국에는 이제 배당을 받음으로써 이 권리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, 우리가. 그래서 물권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한다. 그래서 동일한 그 채권의 권리가 아닌 더 보다 법적으로 우선한 그런 권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건이 물건에 대한 권리. 근데 채권은 그 반대로 쉽게 생각해서 이 사람에 대한 돈을 받을 권리예요. 그러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사람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. 그 해당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담보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지. 이 사람이 신용, 뭐, 물론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그 소유자의 신용도 따지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물건의 가치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. 그럼으로써 이제 이 근저당을 설정해서 물건을 갖게 되는 건데,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. 그러니까 이 물건의 가치를 보고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보고 돈을 빌려준 거죠. 한마디로 그 사람의 신용을 보고. 그래서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류, 가압류가 가장 일반적인데, 어,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이라든지 뭐 그런 뭐 카드론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이 일반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사람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다 압류, 가압류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경매로 나온 그 물건에 대한 우선순위는 이 물건을 가진 권리가 가장 우선시되고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다 동순위입니다. 여기 보이죠? 채권자 평등의 원칙입니다. 그러니까 물건이 아닌 이상은 그 이후의 순위는 의미가 없어요. 어, 예를 들어서 1순위가 근저당권, 은행 1금융권이고 그 이후에 뭐 2순위부터 7순위까지 뭐 압류권자, 가압류권자 이렇게 쭉쭉쭉 후순위 채권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. 또 뭐 내가 먼저 가압류를 했다고 해서 내가 먼저 뭐 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돈을 더 받고 뭐 더 빨리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. 채권자는 안분배당이다. 시간과 상관없이 같은 권리를 가지고 평등의 원칙으로 이제 안분배당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제가 설명드린 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? 이게 한 번 들어서는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좀 한 두 번, 두 번, 세 번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두 번, 세 번 정도 듣다 보면 이해가
되실 것 같습니다. 경매정보지에 나와 있는 그 배당표를 제가 한번 참고로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이제 수원에 있는 한 오피스텔의 그 사건 내용이고, 여기 보시면 이제 경매정보지에는 이렇게 예상 배당표가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뭐 직접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물론 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돼서 자동으로 순서가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매 그 비용이 영순입니다. 이거는 법원에서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? 320만 원이네요. 320. 한번 감정가를 한번 보겠습니다. 감정가 아까 2%에서 5%라고 했는데 지금 낙찰가가 보니까 지금 진행 중이에요. 아직 유찰돼서 낙찰 대금은 납부가 안 됐고 일단 뭐 1억 8천에서 2억 5천인데 큰 문제가 없다면 2억 정도의 낙찰이 되겠죠. 뭐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분석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2억이라고 했을 때 배당표가 어디 갔나요? 여기. 예. 2억에 300만 원이다. 그럼 대략 몇 프로죠? 2억 1%가 200만 원이니까 한 1.5% 정도 되네요. 근데 이제 낙찰가가 뭐 2억이 아니라 뭐 더 싸게 낙찰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아까 2%에서 5%라고 했으니까 얼추 맞죠? 어. 그다음에 근저당권자는 아까 무슨 권리라고 했죠? 물권이라고 했죠. 그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그 부동산 물건을 담보로 사람을 보고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일반 채권자보다 배당에서 순위가 항상 1순위다. 동등한 순위가 아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의 채권액은 이제 1억 7,500만 원을 배당을 받았네요. 미배당금이 있죠. 만약에 이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이렇고요. 얼마에 낙찰 받을지는 모르니까 이거는 이제 최저 입찰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된 겁니다. 근데 이 최저가에 입찰을 받게 되면 선순위 채권자의 그 채권 최고액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후순위 채권자들은 아예 받을 게 없어요. 그래서 채권액 전액이 다 미배당이 됩니다. 그럼 이 사람들은 이 못 받은 돈을 어떻게 하냐? 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추가로 이제 조회가 된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 뭐 압류라든지 가압류 신청을 계속 해야겠죠. 예. 사람을 보고 돈을 빌려준 거니까 그 사람의 재산이 뭐라도 하나 더 나온다면 임금이 됐든 뭐가 됐든 계속해서 이제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. 가압류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니까. 예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. 음, 그 다음에 이제 당해세가 그 부동산 해당 경매 물건에 매겨진 세금, 체납된 세금이 아니라, 이런 것도 있어요. 그 채무자에게, 그 채무자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아니죠. 임차인이 아니라 그 채무자, 소유자에게 그 해당 부동산이 아니라 이제 다른 물건에 이제 체납되어 있는 이런 세금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당해세로서 3순위로 이제 나가게 돼 있습니다. 배당이. 그 다음이 일반 조세 채권입니다. 이 배당에서 세금은 사실 뭐 등기되지 않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예상치 못하게 뭐 배당에서 이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. 근데 음, 이거는 뭐 공매로 같이 진행되는 그런 뭐 압류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렇게 리스크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일반 임금 채권도 있고요. 후순위 또 조세 채권들이 있고요. 뭐 공과금, 보험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어, 이런 식으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.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그건 것 같아요. 그 물권과 채권을 구분할 줄 알고 이 물권은 일반 채권과 다르게 가장 순위가 우선하면서
모든 채권액을 만족할 때까지 배당이 된다라는 거 한 가지 그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 일반 채권자들은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안분 배당을 받는다. 이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웬만한 배당표를 작성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. 이 두 가지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배당은 사실 이제 거의 다 하셨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. 나머지 뭐 당해세부터 이런 조세 채권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상 물건을 검색하고 우리가 고를 때 거의 나오지 않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깊게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음, 굳이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 찾아보시면 돼요. 그때 찾아보시는 게 낫지 미리 이런 거를 뭐 무슨 뭐 시험 공부하듯이 미리 다 외워가지고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. 배당은 간단하게 물권, 채권 개념만 이해하시고, 아,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, 이러한 것들은 뭐 순위가 어떻게 되는구나. 나중에 이제 그런 물건을 접했을 때 필요에 의해서 찾아보는 게 낫습니다. 네. 어떠셨나요, 여러분? 오늘 배당 이제 설명드렸는데, 좀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. 만약에 좀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되셨다면, 아까 제가 그 물건과 채권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 개념들을 다시 한번 한 세 번 정도 들으시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. 자, 그럼 오늘은 짧게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